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꿈꾸는 사관입니다. 창가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를 둘러쌌던 분주한 소음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고요만이 천천히 세상을 채워갑니다. 창틀에 닿는 공기는 낮보다 한결 부드럽고 긴장했던 어깨와 목의 힘이 저절로 풀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문 밖으로 밀어두고 편안한 자세로 몸을 맡겨보셔도 좋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여인이 궁궐문을 처음 들어서던 날부터 후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궁녀 옥정으로 시작해 수건 장씨가 되기까지 담장 밖에서 보낸 5년의 기다림과 다시 궁으로 돌아와 마주한 외로운 달빛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직첩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앞으로 다가올 운명에 대한 막연한 예감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한 생명을 품에 안는 순간부터 중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화려한 상승과 그 이면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의 시간들입니다. 왕자를 낳은 여인, 그리고 왕자의 어머니가 되어가는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첫 서리가 내리던 어느 새벽 궁궐에 울려 퍼진 첫 울음소리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688년 늦가을의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 차가운 서리가 궁궐의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고 있었습니다. 빙점 가까운 공기가 창 호지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며 고요한 궁궐에 긴장감 어린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처마 끝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으며 작은 고드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전각과 전각 사이를 천천히 흘러다녔습니다. 그 흰 기운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조심스럽게 궁궐의 새벽을 덮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찬 기운 사이로 온돌방의 훈훈한 온기가 감돌았고 어딘가 모르게 들뜬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취선당 안쪽 처소에서는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방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빛 아래 소의 장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산통 속에서도 그녀의 눈에는 간절한 기다림이 어려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드는 소리, 천을 여러 겹 포개는 소리,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들의 손길에는 긴장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차가운 공기에 섞여 나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도 이 새벽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비전에서는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이가 있었고 편전 근처에서는 신하들이 밤을 지사으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전의 처소는 유난히 조용했지만 그 고요 속에는 복잡한 마음이 얽힌 미묘한 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창밖의 서리는 점점 짙어지며 세상을 더욱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겨울의 냄새가 방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고 어둠과 빛이 경계를 이루는 그 미묘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장 씨는 산통의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시고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그녀의 두 손은 이불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의 기다림, 궁 밖에서의 서러움, 후궁이 된 후 느꼈던 불안함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었던 순간 새벽의 정적을 깨고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새로운 생명의 첫 울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뚫고 새벽 하늘을 가르며 궁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혜장 씨는 처음으로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천이 그녀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은 손가락, 감긴 눈, 규칙적인 숨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지금 품 안에 있는 이 작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벅찬 감동의 전율이었습니다. 서리는 어느새 햇살에 녹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젖은 기와 지붕이 아침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궁궐의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지만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세상 만물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어가는 하늘, 떠오르는 해, 생기를 되찾는 궁궐의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품 안의 아이를 조금 더 꽉 안으며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축하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왕실에 왕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는 서로 다른 마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처소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가, 어떤 곳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 연결된 존재로서의 삶이 지금 이 순간부터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벅찬 기쁨이 얼마나 큰 시련의 서막이 될지,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를 말입니다. 지금은 다만 서리가 녹아가는 새벽의 청량한 공기와 갓 태어난 생명의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어머니 또한 깊은 안도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1688년 늦가을 어느 새벽 왕자를 낳은 여인의 진짜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688년 초겨울 왕자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오후였습니다. 밤새 내리던 차가운 바람은 자취를 감추고 궁궐 하늘에는 맑은 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취선당 처소의 기와지붕 위에 남은 마지막 서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축축했던 마당은 서서히 마르고 박석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김이 가늘게 피어올랐습니다. 뜰 앞의 나무는 차가운 공기를 흠뻑 머금은 뒤라 더욱 단단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지마다 맺힌 물방울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작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공기에는 차가운 겨울 냄새와 함께 보송해지는 햇살의 냄새가 엷게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새로 씻겨 나온 듯 맑고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의 중심에 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약재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작은 요 위에 눕혀진 왕자는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듯 자꾸만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손이었지만 그 쥐어짐에는 묘한 힘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의 장씨는 힘겨웠던 산고의 여운이 차에 가시지 않은 몸으로 조용히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허리에는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분명하게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눈앞,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들숨마다 가슴께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다가 날숨마다 다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마치 세상의 리듬 전체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따뜻한 감촉이 손끝으로 번져 올라와 팔과 어깨, 그리고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떨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첫 울음은 눈물과 함께 가슴을 열어젖혔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아이의 천 앞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어떤 말보다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이 일어섰습니다. 누구의 것이 아닌 자신만의 결심이었습니다. 궁녀였을 때도 수권이 되었을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그저 한 후궁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소 문을 드나드는 상궁들의 걸음은 한결 더 부드러워졌고 시선에는 예전보다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궁녀 출신 후궁에 대한 미묘한 거리감이 스며 있었지만 이제 그 거리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낳았다는 사실이 모든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음식을 들여오는 궁인들의 태도에도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밥상 하나를 내려놓을 때에도 더 조심스러운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혹여 작은 소리라도 아이의 잠을 깰까 염려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왕자를 향한 경외와 더불어 그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데뷔전에서는 기쁨과 안도가 섞인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왕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축하의 물품들이 보내졌습니다. 아기를 위한 정성스럽게 지어진 옷가지들과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든 장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중전의 처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예를 다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축하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형식에 맞춘 정중한 말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이 취선당을 찾았습니다. 왕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임금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의 품에서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지존도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숙종은 아이를 내려놓으며 장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장 씨의 손을 잡으며 수고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장 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밤이 되면 장 씨는 홀로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며 방 안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가끔씩 움직이며 무언가를 빠는 듯한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랐습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고 열이 오르지 않고 고른 숨을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장 씨의 마음에 또 다른 그림이 조심스레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피를 이은 이 아이가 언젠가 더 큰 자리에 오르게 되리라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막연한 상상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다 장 씨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그 작은 힘이 장 씨의 마음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이 작은 손에 세상을 쥐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다짐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장 씨는 아이를 더욱 품에 안았습니다. 이 따뜻한 천이 식지 않도록, 이 평온한 숨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자 아이가 잠시 칭얼거렸습니다. 장 씨는 익숙하게 아이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이미 서툴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손은 아이를 달래는 법을, 아이의 불편함을 알아채는 법을 본능적으로 익혀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잠든 아이의 얼굴 위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장 씨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궁궐 위로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궁궐의 밤은 언제나 화려함 속에 냉정함을 품고 있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냉기가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었습니다. 장 씨는 밤을 지새웠음에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안을 올 것이고 궁궐은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장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작은 태양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작은 손이 세상을 움켜쥔 그날, 한 여인은 비로소 진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689년 늦가을 단풍이 절정을 지나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던 저녁이었습니다. 해는 일찍 기울어 서쪽 하늘에 붉은 노을만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찬 바람이 궁궐 마당을 가로질러 불어오며 마지막 남은 낙엽들을 바스락거리게 했습니다. 기와지붕 위에는 서리가 내릴 듯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고 처마 끝에서는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는 쌀쌀한 공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취선당 처소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왕자가 태어난 지 8달여가 흘렸습니다. 이제 제법 통통해진 아이는 혼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누군가 부르면 고개를 돌려 방긋 웃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는 장난감을 움켜쥐었다 놓았다 하며 입에서는 옹알이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희빈 장 씨는 아이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그녀의 마음도 함께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랐던 소박한 기원이 이제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피를 이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그 생각이 밤낮으로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궁궐의 공기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상궁들의 걸음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왕자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단순한 사랑스러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세자라는 이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편전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대전을 드나드는 신하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워졌고 서로 마주치는 눈빛에는 복잡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어린 왕자를 두고 어른들의 마음은 이미 먼 미래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중전 2년 앙후는 혼례를 올린 지 여러 해가 흘렸지만 아직 소생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궁궐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잇는 문제는 개인의 슬픔을 넘어 나라 전체의 근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희빈이 낳은 건강한 왕자는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밤, 장 씨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포근한 이불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장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저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기만을 바란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곳에서 왕자로 태어난 이상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장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품는 이 마음이 과연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인가?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졌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과 한 인간으로서의 야망이 구분되지 않는 지점에서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정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후사 문제를 서둘러 정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세자 책봉이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중정께서 아직 젊으시니 더 기다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성급한 결정은 오히려 궁궐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직접 장 씨에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궁궐의 공기를 통해 느껴졌습니다. 상궁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는 모습, 편전 앞을 지나가는 신하들의 신중한 걸음걸이, 대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기운, 그 모든 것이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이 취선당을 찾았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며 무릎에 앉혔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왕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숙종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중전과의 관계, 조정 신하들의 의견, 왕실의 전통과 법도,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 씨는 왕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장 씨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입술이 가끔씩 움직이며 무언가를 빠는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이 평화만으로는 이 아이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히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미래에서 들려오는 경고 같았습니다. 장 씨는 아이를 더욱 품에 안았습니다. 이 따뜻한 천이 식지 않도록, 이 평온한 숨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의미했지만 그만큼 더 많은 위험도 따라올 것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높은 자리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물결은 멈출 수 없었고 그 물결 위에서 그녀는 아이를 지켜내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궁궐은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멀리서 술라군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장 씨는 아이 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아이만은 지켜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자의 이름을 향한 조용한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물결은 점점 커져갈 것이었습니다. 그 물결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장 씨는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장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아이 곁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1689년 이른 봄 마지막 추위가 물러가던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의 박석 사이로는 녹은 눈이 작은 물줄기를 이루어 흘렸고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잎을 트이우지 못한 채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었지만 가지 끝마다 작은 본고리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상궁들은 여느 때처럼 복도를 오가며 일을 처리했고 정학마다 하루의 일과가 차분하게 흘러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종이 위에 적힌 글 몇 줄이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편전을 드나드는 신하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고 회의 때마다 오가는 말들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 사이에 오랜 균형이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세자 책봉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점차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전의 소생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고 다른 이들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희빈의 왕자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든 논의는 매우 절제되고 예의 바른 형식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다툼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궁궐에 조용한 발걸음들이 오갔습니다. 밤사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은밀하게 퍼졌습니다.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주요 인물들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유배지로 향하게 된 이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들의 이름이 조용히 거론되었습니다. 큰 소리 하나 나지 않았지만 익숙하던 얼굴들이 차례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인 세력이 중심을 잡아가면서 왕자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취선당의 희빈 장 씨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전해지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상궁들의 표정과 궁인들의 걸음걸이만으로도 무언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소를 드나드는 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화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장 씨는 알았습니다. 왕자를 세자로 만들고자 했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과 함께 찾아온 것은 순수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많은 문이 열릴수록 어제까지 곁에 있던 이들이 하나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장 씨에게 조심스러운 호의를 보이던 몇몇 상궁과 궁인들도 다른 정학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로는 몸이 편치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빈자리들이 장 씨의 마음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주고받던 이들의 자리가 공기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더 공손하지만 더 차가운 태도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밤마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창틀을 꽉 잡아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마음을 품은 이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내리는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정숙한 예절만 드러났습니다. 왕자 곁에 선 그녀의 그림자가 이제는 미래를 바꾸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미묘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숙종이 취선당을 찾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숙종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이 왕의 얼굴에도 잠시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애정과 책임감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중전 2년 앙후가 잠시 물러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아주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와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궁궐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장 씨는 홀로 창가에 앉아 궁궐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오늘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으며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길이 열릴수록 다른 누군가의 길은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왕자는 어느새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또 걷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순수한 웃음을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웃음소리만이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 씨는 잠들지 못하고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창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아직은 드물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계절보다 더 복잡한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문이 열릴수록 주변은 더욱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길인가 하는 의문이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길에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길도 갈 수 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미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장 씨는 아이 곁으로 가서 그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변화의 바람은 계속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향할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미 시작된 변화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장 씨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이 따뜻한 천만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장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아이 곁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1690년 늦가을 국화가 만개한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높고 푸른 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 곳곳에 핀 국화들이 가을바람에 살랑거렸고 그 향기가 공기를 타고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기와 지붕 위로는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바람개비가 천천히 돌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중전 책봉식이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상궁들은 의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점검했고 복되는 붉은 비단이 정갈하게 깔렸습니다. 정악마다 향이 피워져 은은한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중전 책봉을 알리는 종소리가 궁궐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댕댕댕 깊고 웅장한 종소리가 하늘을 향해 퍼져나가며 이 특별한 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것처럼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취선당에서는 희빈 장 씨가 중전의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비단 위에 금실이 촘촘히 수놓인 옷이 몸을 감쌌습니다. 무거운 가채가 머리 위에 올려지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하나씩 몸에 걸렸습니다. 허리에는 무거운 띠가 둘러져 있었고 목에는 장신구들이 차례로 얹혀졌습니다. 옷은 아름다웠지만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장식들이 서로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모습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지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궁인들이 깊이 고개를 숙였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예를 올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붉은 띠와 무거운 장신구, 수많은 절과 예를 지나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책봉의 교지가 낭랑하게 읽혀졌습니다. 희빈 장 씨를 중전으로 책봉한다는 내용이 전각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동안 장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시선들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장 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궁궐 돌바닥을 밟던 날의 서늘한 공기, 후원 정제서 마주쳤던 젊은 임금의 눈빛, 담장 밖으로 나갈 때의 쓰라림,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와 왕자를 낳던 그 벅찬 순간까지 모든 것이 이 자리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중전의 처소로 돌아오자 예상하지 못했던 공허함과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자리에 실제로 앉았을 때 느껴지는 낯설미 그녀를 감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화려한 의상을 벗어내자 어깨가 가벼워졌지만 마음의 무게는 오히려 더해져 있었습니다. 국모의 자리에 올랐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더 잃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가슴 한편을 짓눌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를 다해 무릎을 꿇는 이들 사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스쳤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더 가까워진 것 같지만 실은 한 발짝 멀어진 듯한 왕과의 사이도 느껴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책임의 무게가 둘을 나누는 미묘한 경계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남겨진 침전에서 느끼는 깊은 고독은 궁녀 시절 느꼈던 외로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텅 빈 대전 한가운데 혼자 남아 낮게 내려앉은 햇빛을 바라보는 쓸쓸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에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끼던 어느 밤의 예감이 스쳤습니다. 거대한 기둥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바닥을 보며 언젠가 이 그림자가 방향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암시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 씨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궁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승리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가슴 한편에서 커져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일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가지를 떠나 허공을 맴돌다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장 씨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자가 잠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며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 씨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궁궐은 완벽한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멀리서 술라군의 발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장 씨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자리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의상 뒤에 숨겨진 외로움,
존경의 눈빛 뒤에 감춰진 경계심, 축하의 말 뒤에 숨은 복잡한 마음들을 이제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새우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장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은 홀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1690년 늦가을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저녁이었습니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섞여 머무는 하늘이 궁궐 지붕 위에 길게 눌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에는 마지막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고 동쪽에서는 보랏빛 어둠이 조금씩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뜨거웠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가고 서늘한 기운이 마당의 돌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중전의 처소 난간에 한 사람이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무거운 가채를 벗어두고 오롯이 한 여인으로 돌아온 밤, 장희빈은 수수한 옷차림으로 저녁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나온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왕자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어 들려왔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만들어내는 그 평화로운 리듬이 이 거대한 궁궐에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으며 장희빈은 지나온 여정을 차례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왕자를 품에 안았던 첫날의 떨림부터 중전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첫 서리가 내리던 새벽, 처음 들려온 첫 울음소리가 온몸을 휘감았던 벅찬 감동, 작은 손이 세상을 움켜쥔 그날, 그녀는 비로소 진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후궁이 아닌 왕자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세자의 이름을 향한 조용한 물결이 일던 시간들도 지나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던 깊은 성찰의 밤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인가,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인가? 그 경계가 모호해질 때마다 느꼈던 혼란과 불안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던 계절도 있었습니다. 기사환국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익숙하던 얼굴들이 차례로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이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변화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무거움과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자리였지만 막상 앉아보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는 동시에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의상과 수많은 사람들의 절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정은 누군가를 이기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여가는 성장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높이 선 사람일수록 가장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다독여야 한다는 조용한 진실을 부드럽게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영광과 불안 너머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진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권력과 욕망,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왕자의 웃음소리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이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영광이 내일의 시선이 되고 그 시선들이 모여 또 다른 밤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그림자가 이미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짙어지는 남쪽 하늘과 창호지에 스며드는 달빛이 궁궐을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겹겹이 쌓아 올려지며 밤의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스르람, 스르람 규칙적으로 울어대는 그 소리가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들숨에는 오늘 하루의 무게를, 날숨에는 작은 근심들을 실어 보내는 듯한 이미지가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유도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고 천천히 내뱉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빠지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궁궐 지붕 위로 별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며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고요 속으로 잠겨들고 세상은 완벽한 평화로운 여운에 감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세자 책봉과 그 이후 펼쳐질 또 다른 시련과 선택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장희빈 3부,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맞이하는 가장 깊은 어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잡했던 생각들이 이 밤의 고요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애쓰신 여러분의 마음도 이 고요 속에서 편안히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어둠이 조용히 여러분 곁을 지키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어와 창호지 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무잎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누군가가 속삭이는 예시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